통합창원시 출범 4년여 만에 분리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건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투표 실시 논란이 예상됩니다. 대형 공사 현장 주변에서 소음이나 진동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통제형이 있던 통영에서 통제사 공덕비가 무더기로 발굴됐습니다. 비석이 묻힌 이유에 대해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임금님께 진상할 정도로 품질이 우수한 하동 대봉감이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출하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창원시의회가 통합창원시의 분리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건의안을 통과시켜 창원시는 또다시 분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시의회 의결만으로 주민투표가 성사될 수 있는 것인지 오히려 지역 갈등만 더 키우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진정은 기자입니다. 출석시의원 41명 가운데 찬성 29명, 반대 12명, 통합창원시의 정당성 확보, 사실상 분리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건의안이 창원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분리를 위한 주민투표 건의안이 통과된 것은 창원시 통합 이후 처음입니다. 찬성 시의원들은 3개 지역이 주민투표 없이 통합돼 지역 갈등이 커졌다며 지금이라도 주민투표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투표를 통하여 찬성과 반대 의견이 표출이 될 것이고 반대가 우세하다면 정부가 즉각 분리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의회 의결만으로 주민투표가 성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분리나 통합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주민투표가 성사되더라도 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고 국회가 통합창원시 출범을 위해 만든 특별법을 없애지 않는 한 분리 자체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창원시의회는 이미 지난 4년 동안 분리 건의안을 4차례나 의결했지만 한 번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마다 지역별 분리 건의안을 통과시켜 해당 부처에 전달하였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주민투표 찬성 시의원들은 시민 10만 명 서명을 받아 안전행정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대형 공사 현장 주변에는 소음이나 진동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은데요. 이 피해를 입증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배상 기준마저 기업에 유리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손원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시 진해구 농촌마을. 아침부터 시작된 도로 공사는 밤까지 이어집니다. 소음을 측정해보니 순간 최고 소음이 70데시벨에 이릅니다. 전역 소음 기준인 60데시벨을 넘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야간에 낮에부터 시작해갖고 새벽 4시까지 이렇게 붙고 있어요. 순간적으로 깜짝깜짝 놀래버렸어요. 돼지 축사 바로 뒤로 기찻길이 놓이면서 김종신 씨는 6억 원을 들여 축사를 옮겨야 했습니다. 보상을 못 받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소송 중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축사를 매수하도록 철도시설공단에 권고했지만 철도시설공단은 거부했습니다.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대 이런 공기업을 상대로 해서 이 소송을 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런 참 생각이 들기는 한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사건은 지난해까지 모두 3천여 건, 경남이 221건으로 서울과 경기도를 빼면 가장 많습니다. 발파로 인해 마을 곳곳에서 집에 균열이 가고 분진 피해를 호소해도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가옥이 노후화돼서 기존에 균열이 있었던 부분까지 저희한테 그 보상을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환경분쟁조정위의 배상 기준도 피해 주민에겐 불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법상 소음 피해 기준이 야간 55데시벨이지만 분쟁조정위는 65데시벨을 배상의 최소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분진도 마찬가지. 미세먼지 150 마이크로그램이 기준입니다. 대기환경 기준 100 마이크로그램보다 50% 높은 수치고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기준보다 느슨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들은 답답합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줄 바 사람이 없다. 이게 답답한 거예요.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통영은 조선시대 3도 수군을 지휘하던 통제영이 있던 곳입니다. 이들 통제사들을 위한 공덕비가 세워졌는데요. 통영의 한 야산에서 이들의 공적비가 무더기로 발굴됐습니다. 왜 이곳에 비석이 묻혔는지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통영의 한 야산, 굴삭기로 땅을 파내고 있습니다. 흙더미를 옮기자 비석 10여 기가 모습을 드러내고 비석 표면을 솔로 조심스레 훑어내자 글씨가 또렷하게 나타납니다. 3도 수군 통제영을 호령했던 통제사의 업적을 기리는 비석들입니다. 취직이라든지 또 어떤 어려운 시기에 백성을 구휼을 했다든지 그런 그때의 그 어떤 역사적인 기록을 이 비석에 새겨서 후세에만 알리는. 비석 하나의 무게가 800kg으로 기단은 없고 본체만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발굴된 것만 18기가 됩니다. 특이한 점은 이번에 확인된 비석들이 특정 가문 출신 통제사들의 비석이었습니다. 비석에 새겨진 이름들은 모두 전이 이씨 집안의 통제사들입니다. 발견된 비석의 주인공 가운데는 할아버지부터 고손자까지 4대가 통제사를 맡은 통제사의 비석도 발견됐습니다. 특정 집안 출신 통제사의 비석이 왜 이곳에 무더기로 묻혔는지는 의문입니다. 전쟁, 6.25 전쟁을 피해가지고 자기 가문에 역대 통제사에 비석이 훼손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같이 묻어놓을 수도 있어요. 숨긴다는 차원에서. 한편 통영시는 통제사 비석이 무더기로 발굴된 만큼 통제사비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조선시대 임금님께 진상할 정도로 품질이 우수한 하동 대봉감이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았습니다. 올해는 태풍이나 병해충 피해도 없어 저렴하게 대봉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황재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섬진강을 끼고 있는 하동군 악양면 들판에는 어느덧 가을빛이 완연합니다. 근처 마을 뒷산에는 어른 주먹만한 대봉감이 가지마다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가을 햇살을 머금고 선홍빛으로 익어가는 대봉감. 하동 지역 대봉감은 지리산 자락 맑은 공기와 섬진강 주변 비옥한 토양에서 자라 껍질이 얇고 당도가 높기로 유명합니다. 특히 올해는 태풍이나 별다른 병해충 피해도 없이 어느 해보다 알찬 결실을 보았습니다. 예, 올해는 태풍도 없고 병해충도 없고 일조량도 좋고 해서 감이 당도도 있고 완전히 풍년입니다. 올해는. 때문에 소비자들도 저렴하게 대봉감을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 하동 지역 대봉감은 평년보다 약 20% 이상 늘어난 5,800여 톤이 생산될 전망입니다. 본격 수확철을 맞아 하동에선 대봉감 축제도 시작됐습니다. 축제 기간에는 대봉감 품평회와 시식회가 마련되고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도 마련됐습니다. 이번에는 할인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중 가격의 20% 정도는 할인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오셔서. 깊어가는 가을 속 하동 대봉감의 빛깔과 맛도 그 깊이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최근 부산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집단 발병한 전염성 질환 볼거리 때문에 경남 지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볼거리는 왜 걸리고 또 어떻게 감염을 막을 수 있을지 황현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능을 앞둔 부산 지역 고등학교에서 유행성 이하선염, 이른바 볼거리 환자가 잇따라 발생해 학생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볼거리는 귀 및 침샘에 바이러스가 침투해 염증을 일으키는 전염성 질환입니다. 발열과 두통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으로 시작한 뒤 양볼이 붓고 아픕니다. 입을 못 벌려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가 찔렀어요. 여기. 심할 경우 뇌수막염 등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볼거리는 생후 12개월에서 15개월 때 1차, 4살에서 6살 때 2차로 백신을 맞으면 예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방 효과가 85% 정도에 그쳐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초등학생보다 단체 생활이 긴 중고등학교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게 침에 이제 바이러스가 섞여서 나가는데 이제 단체 생활을 하고 있으면 환기가 안 되고 항상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 전염력이 훨씬 더 높게 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 진료를 받고 격리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 손을 자주 씻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기침을 할 때 손수건이나 휴지로 입을 가려야 자신은 물론 남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무상급식 예산 삭감을 둘러싼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교육청의 갈등 속에 박종훈 교육감이 홍준표 도지사에게 학교급식을 직접 먹어보고 비판하라고 말했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오늘 하동 고전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급식의 질이 떨어지고 맛이 없다고 우려하는 외부 인사들은 학교에서 아이들과 직접 밥을 먹고 안전성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 판단하라며 홍준표 지사를 우회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제52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가 오늘 창원 문성대학교에서 창원 소방 관계자 등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소방 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소방관 등 103명이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 표창을 받았습니다. 소방의 날 기념행사는 소방관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년 11월 9일에 개최됩니다. 하만상공회의소가 창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하만상공회의소는 오늘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열고 초대 회장을 지낸 하성식 전 군수에게 기념패를 전달했습니다. 또 오늘 행사에는 하만상공회의소 20년의 역사와 회원사의 모든 정보가 담긴 하만상공회의소 총남 출판 기념회도 열렸습니다. 창원시가 교통약자 콜택시 요금을 인상하려 하자 장애인 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